근데 사실은 편의점주 분들이나 네. 소상공인들 특히 뭐 아르바이트 써서 장사하시는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너무 비싸다. 맞아요. 감당이 안 된다. 네, 네. 이거 다 망한다. 그러신 분들 반대를 많았죠.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대기업도 뭐 마찬가지로 경영계 쪽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고통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또 최저임금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네, 다른 나라도 모두 다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거의 20%가 음, 가깝게 되거나 그럴 거예요. 네, 다른 나라는 거의 뭐 한 자릿수 이하인데 자영업자들이 거의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는 거거든요. 한 명 내지는 뭐 두 명.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뭐 편의점 같은 게 24시간에 또 새벽에 뭐 또 같이 또 일해야 되고 네, 당장 이제 그 친구들 그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는 최저임금 이 비용이 그 업주한테 부담이 되죠, 갑자기. 부담이죠. 네, 부담이 되고 당장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가 되면서 사실상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201만 원. 201만 원 이제 네. 200만 원 시대가 된 거예요. 월 200만 원 시대. 물론 그렇네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그걸 근무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 200만 원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그런 소상공인 갑자기 자영업자들이 이런 그 소득을 갑자기 그러니까 그 비용을 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 줍니다. 아, 정부가 네. 보전해 준다. 일자리 안정기금인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아. 그거를 2조 5천억 이상 아니 그 지금 4년 5년 동안 거의 9조 얼마 넘는 돈을 네. 세금으로 충당을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도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그 기업 그 업종 그것이 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비 기업, 좀비 업종까지 전부 다 막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경쟁력과 어떤 그걸 갖고 충분히 이 학생 내지는 이 젊은 층은 아르바이트 한 달에 월 200만 원 정도 줘도 내가 먹고 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음. 일정 부분 그런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과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으로. 그게 일정 부분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그렇게 했고 지금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게 정부가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최저임금의 어떤 그런 과정, 그 과도기적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필요한 어떤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은 네. 정부가 일정 부분 그런 재정을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 역할이라는 게 거기서 정부 필요한 역할이. 건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냥 약간 뭐 터부시되거나 네. 아예 그냥 취급하지 않는. 아. 근데 더 문제는 이 최저임금을 네. 받는 청년층,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 부분이 그걸 받지도 못해요. 그래요. 요즘 같은 때는 그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 특히 배달 네. 이런 서비스, 택배 음. 거의 막 투잡 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해당되는 노동자성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정말 사각지대인 셈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이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100만, 200만 됐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2021년, 작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 조사에 따르면 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이에요. 806만 6천 명.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8.4%인데 네. 이 중에 이제 거의 40%죠. 아. 40%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예. 연령층 따지면 그러니까 연령으로 딱 이렇게 나누면 60대 이상 그 하고 20대 네. 60대 이상과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20대 가장 많습니다. 근데 20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150만 명 지금 네. 넘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투잡으로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저기 배민 알바 뭐 저기 뭐 택배 하고. 아니, 배민 뛰고 대신 또 택배 좀 뛰고 네.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번에 작년에 어떤 그 박용철 한국노동사연구소장이 한번 조사를 했어요. 택배 네. 기사 서비스 음식 배달 그쪽 어. 그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월 평균의 수입을 한번 쭉 뽑아보고 네. 월 평균 수입이 한 300만 원이 넘어요. 340명 이분들 전체적으로 한 200명 음. 조사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 돈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자기 기름값 쓰고 네. 기름값 쓰고 수리비 쓰고 보험료 쓰고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가져가는 돈이 그러니까 보험처 거의 안 되니까 그리고 노동자 보장을 못 받으니까 가져가는 돈이 지금 그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5만 원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정부가 네. 최저임금법 통해 200만 가지고 원. 190만 원, 200만 원을 보장해줘도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젊은 정말 20대들이 적용받아야 될 20대들은 130만 원, 14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네요. 이게 최저임금의 이제 취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살지 않는 그런 네, 부분이 있다. 이건 좀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옛날 그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내용들이 한번 논란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우버 있잖아요, 우버. 우버. 예. 택시.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택시도 있지만 우버는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개인 사업자 자기 차에다가 우버 등록만 하면 플랫폼 우버에 등록하면 네.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할수 그 개인 차를 있어요. 타고 예. 돈 내고 다니잖아요, 택시처럼.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우버 들어오다가 택시 업계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거 지금 현재 약간 변형된 택시 업계랑 같이 묶어가지고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 영국에서도 이 논란이 됐어요. 거기도 최저임금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 우리보다 좀 더 높아요, 최저임금이. 거기는 약간 나이별로 그래요. 차등이 있나요? 차등이 있는데 보통 이제 25세 18세부터 25세까지 있고 25세 이상이 넘는데 보통 최저임금이 네. 9파운드 이상 넘어가니까 만 원이 넘죠. 우리나라 돈 음. 따지면 시급으로 따지면 그렇죠. 만 원이 넘는데 이 우버 이 기사 이 사람들을 우버 이 운전기사들 과연 최저임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영업자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국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버 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어. 이 사람들도 노동법을 보호를 받고 그래요. 근로자다, 어, 노동자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내가 플랫폼에 소속돼 있고 계약을 하고 거기로부터 돈을 받고 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노동적인 어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노동자다? 노동자로 판결을 했어요. 네. 영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요. 와, 이걸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좀 그러니까요. 노동자성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로 봐주는 게 필요할지, 특히 뭐 특고 노동자,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차 파업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특고 노동자면서 좀 애매하게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네.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도 못 누리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필요해 보이네요.